너무 위험합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대부분이 몸에 좋다고 믿는 어떤 음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술도 아니고 짠 음식도 아니며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많은 가정의 저녁 간식 시간, TV 앞 술자리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픈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콩팥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도 없고 분명한 경고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요즘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습니까? 방금 하려던 일을 깜빡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까? 밤에 2번, 3번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깹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다른 그림을 봅니다. 이런 증상들은 콩팥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을 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국가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에서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은 약 68%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그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즉, 이 영상은 일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콩팥이 예전보다 훨씬 느리게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곳의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루의 리듬과 증상을 함께 이해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60세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쉽게 접하지만 콩팥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최악의 견과류 5가지입니다. 둘째 같은 견과류라도 선택과 섭취 방법만 바꾸면 약해진 콩팥을 보호하고 밤중 소변과 수면의 질을 함께 개선하는 4가지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강요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세 이후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견과류 이야기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견과류들은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바라기 씨를 무해한 간식으로 생각합니다. 손으로 집어 먹기 쉽고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허리 통증과 함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소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과거 1년 사이에 2번이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던 중 그분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TV 보면서 해바라기 씨를 한 줌씩 먹어요. 그 한 줌이 문제였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역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옥살산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소변 속에서 쉽게 결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해바라기 씨를 드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가 줄어들고 소변이 더 농축되기 쉽습니다. 이 환경은 콩팥 결석과 염증을 만들기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된 요로결석 관련 연구들에서도 식이 요인과 수분 섭취 부족이 결석 재발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반복해서 지적됩니다. 해바라기 씨는 조용히 이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한국에서 특히
중장년 남성들에게 몸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콩팥을 보는 의사로서 호박씨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호박씨는 칼륨과 인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이 건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이 미네랄들을 배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몸은 피로해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심한 경우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거의 10년 동안 매일 소량의 호박씨를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하나만 믿고 말입니다. 검사 결과 혈중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전해질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 증상은 없었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콩팥 부담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음식도 지금 몸에는 과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콩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특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땅콩은 많은 분들이 견과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콩류에 가깝고 보관 환경에 따라 곰팡이 오염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보고서와 여러 연구에서도 땅콩과 곡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 독소 문제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 독소들은 간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땅콩은 술집이나 가정에서 소금에 볶아진 형태로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은 혈압과 콩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저는 고령 환자분들께 매일 먹는 간식으로 땅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 때문에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작은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콩팥은 작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이 캐슈넛을 밤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중단하도록 권합니다. 수원에서 만났던 61세 남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부종과 피로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손에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과자 대신 견과류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단기간에 신장 기능 수치가 뚜렷하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들 몸에 좋다고 했는데요. 그 질문은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지방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고 소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이 많은 음식을 밤에 섭취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야간뇨가 늘고 아침 피로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저는 인천에서 만난 70대 환자에게서 마카다미아를 매일 밤 드신 뒤 체중 증가와 야간뇨 악화를 동시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장에 좋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견과류는 다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라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과 습관입니다. 특히 밤에 반복되는 섭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런 습관이 단순히 콩팥만이 아니라 수면과 기억력까지 함께 무너뜨리는지 한국 연구를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콩팥이 약해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이 깨지기 쉬워질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팥과 뇌는 전혀 떨어져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는 허리에 있고 하나는 머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같은 혈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흔들리거나 혈당이 불안정해지거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 콩팥과 뇌가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여러 역학 연구에서도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피로감이 더 흔하다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혈액 속에는 정상보다 많은 염증 신호 물질이 남게 됩니다. 이 염증 신호는 혈류를 따라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런 염증 상태에 매우 민감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멍해요. 예전보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들에서도 만성 염증 상태와 인지 기능 저하 사이에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콩팥은 이 염증 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수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밤에 쉽게 깨게 됩니다. 야간요가 시작되면 이 변화는 더 빨라집니다. 밤에 2번, 3번 깨어나면 뇌는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한국 비뇨의학회와 수면의학 분야 연구들에서도 야간요와 수면의 질 저하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잠이 깨지면 피곤해지고, 피곤해지면 다시 깊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뇌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깊은 잠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해서 방해받으면 기억력과 사고의 명료함이 떨어집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립니다. 이 균형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문제는 단순히 소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콩팥과 뇌는 시소의 양쪽 끝과 같습니다.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면 콩팥의 작은 혈관이 손상됩니다. 동시에 뇌의 미세 혈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더 흔한 이유입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고령층에서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콩팥과 뇌의 작은 혈관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압과 콩팥 수치가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한쪽만 관리해도 다른 쪽이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간요가 줄어들면 수면이 깊어집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뇌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뇌가 회복되면 낮 동안의 피로와 멍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점 중 하나가 바로 저녁의 식습관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4가지 견과류와 그 섭취 원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피하라고만 말하는 것은 의학도 아니고 현실적인 조언도 아닙니다. 콩팥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 맞는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60세 이후 환자분들께 비교적 안심하고 권하는 견과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년기 영양상담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견과류를 사용합니다. 브라질 너트의 핵심은 양이 아닙니다. 하루 한 알입니다. 이 이상은 필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가 특별한 이유는 셀레늄입니다.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조사에서도 셀레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됩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추위를 많이 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만난 70대 초반 남성 환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크지 않았지만 셀레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보충제 대신 브라질 너트 하루 하나를 권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얼굴이 한결 밝아졌고 아침이 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한 견과류입니다. 저는 호두를 이야기할 때 항상 대체라는 단어를 함께 씁니다. 달달한 빵 저녁 후 과자 이런 것들을 대신할 때 호두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여러 시기 연구에서도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 섭취가 염증 지표와 심혈관 위험과 연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제가 권하는 양은 하루에 반쪽 기준으로 5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에너지는 보충하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할머니 한 분이 기억납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말이 잘 안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후 간식으로 과자 대신 소량의 호두를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오후가 예전보다 훨씬 편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호두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제가 혈당 변동이 있는 노년층에게 가장 자주 권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고령층에서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패턴은 콩팥의 작은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아몬드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몬드를 밤 간식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권합니다. 은퇴 교사였던 69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2-3번씩 소변 때문에 깼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오후 간식에 무염 아몬드를 추가한 뒤 야간뇨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수면과 연결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한국 노년층의 수면 실태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수면의 질 저하가 매우 흔한 문제로 보고됩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자연적인 멜라토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면제를 대신하는 도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짠 야식과 군것질을 끊고 몸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신호로 사용합니다. 무염 피스타치오를 잠들기 한참 전 소량으로 드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4가지 견과류 그 자체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견과류의 효과는 절반이 선택이고 나머지 절반이 습관입니다. 밤 늦게 먹지 마십시오. 짠 제품은 피하십시오. 큰 봉지를 한 번에 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물과 함께 드십시오.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 특히 신장기능 2기나 3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 수치를 기준으로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간뇨가 줄고 아침이 덜 힘들어졌다는 말을 저는 실제로 자주 듣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선택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같은 습관을 유지해도 그 결과는 더 크게 돌아옵니다. 콩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늦게 알려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가장 위험한 말로 생각합니다. 야간요, 수면의 질 저하, 아침의 멍함, 기억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이 신호들이 거의 항상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늘 반복되는 저녁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심코 먹는 짠 견과류와 씨앗류였습니다. 오늘 저는 피해야 할 견과류와 조심해서 선택해야 할 견과류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너트 하나 알 무염 호두 몇 조각, 낮 시간에 아몬드, 이른 저녁에 피스타치오, 이 작은 선택들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밤의 회복을 돕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아주 작은 선택에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야간요가 한 번 줄어들고 잠이 한 시간만 깊어져도 뇌는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 변화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체감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완전히 무기력한 장기는 아닙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스스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좋은 음식보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TV 앞에 있던 견과류 봉지를 잠시 치워보십시오. 그 자리에 물 한 컵을 두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더 많은 노년 건강 이야기를 차분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주 짧은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콩팥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문장은 제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짐이 되는 노후가 아니라 가볍고 명료한 노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몸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잠을 조금 더 깊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국의 60세 이상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